언니들, 봄은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지난 한 달 동안에도 힘든 소식들이 참 많았죠. 3월이 되고 계절로는 봄이 왔다고는 했지만 여러 지역에 큰 눈이 내린 날도 있었고 자연재해로 고통스러운 날도 길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아직도 회복 중인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했던 겨울 끝에 드디어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언니들이 계획하고 있는 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는 건강하게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보기를 바라며 외쳐볼게요. 4월에도 시작합니다. QQ881234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엘량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4월 2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작은 레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인과 동거 중인 작은 레즈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커플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쪽 앱을 켜서 주변을 확인해봤는데 7개월 전에 온 연락이 있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사는 커플이고 나이대도 비슷한데 친해지면 좋겠다면서요. 앱을 잘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주변 사용자를 확인하는 탭은 더더욱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뭘 잘못 눌러서 메시지 창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너무 반가운 메시지인데 무려 7개월이나 지났다니. 혹시나 이사 가신 게 아닐까 애인과 걱정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답장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바로 답을 주셨어요. 다행히 아직 동네에서 잘 살고 계시는 커플분들이시더라고요.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과 언젠가 만날 날을 애인과 기다리게 되었네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 않은 지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친해지는지 다 까먹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동네 커플 친구가 생긴다니 두근거립니다. 잘 맞는 분들이면 좋겠어요. 애인도 신나서 이제 우리 밤늦게 갑자기 슬리퍼 끌고 나가서 번개하는 거냐고 열심히 상상도 하고 있어서 너무 귀엽답니다. 신청곡은 페퍼톤스의 청춘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신나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사연의 느낌표가 정말 많아요. 정말로 신난 이 느낌이 저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은데 언니들도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작은 레즈님 정말 동네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된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쪽 앱으로 한 번씩 예전부터 좀 보기도 했었는데 한 번도 동네 친구를 앱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동네 친구를 실제로 뭐 소개받아서 이렇게 사귀어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작은 레즈님처럼 뭐랄까요, 운명처럼
어떻게 연락이 먼저 와서, 특히나 뭐 내가 물론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해주고 같은 동네인 것 같은데 친해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뭔가 간택받은 기분이 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레즈님의 이 간택 소식을 정말로 축하드리고 저도 다 기쁘네요. 그리고 커플 친구라고 하는 것도 아는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서로 커플이 돼서 각자가 이제 커플이 돼서 이제 그렇게 친해지게 놀 수도 있는데, 커플과 커플로 처음 인상부터 친해지는 것도 다른 느낌일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먼저 어떤 서로 개인적인 친구 관계가 있었고 각자가 애인이 생겨서 이렇게 커플끼리 노는 거는 우선 그 관계 자체가 일단 내 친구고 내 친구의 애인, 이런 식으로 뭔가 한 줄짜리 관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와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한 줄짜리 관계인데, 커플과 커플이 처음부터 만나서 커플끼리 커플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할 뿐더러 되게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선이 생길 수 있고 되게 평등한 평등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현을 해보자면 되게 평등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4명 모두 둘둘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4명 모두 각자 서로가 애인이고 애인이라는 거 말고는 이 커플과 커플들이 따로 이렇게 동시에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친구니까 아니면은 뭐 누구의 애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진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새로운 관계가 뭔가 연인 관계가 깨진다거나 뭐 이런 쪽은 제외하고요.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커플들끼리 만날 수 있는, 이쪽 앱에서 만날 수 있는 이 경험 자체가 되게 소중해 보이기도 하고 저도 너무너무 부러운데요. 작은 레드님 언젠가 또 만나시게 되겠죠. 아직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신 적은 없는 것 같지만 한번 만나게 되시면 어땠는지 또 후기도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저희도 즐거울 것 같아요. 왠지 뭐랄까요, 봄이기도 하고 오늘도 저희가 4월 4일이거든요. 즐거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사연을 보고 너무너무 저도 막 더 들뜨는 것 같고 진짜 봄에 걸맞는 사연이 아닐까, 뭔가 새로운 커플 친구가 생기는 뭔가 새 시작의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작은 레즈님의 커플, 그리고 곧 친해질 예정인 동네 커플 친구분들 모두 행복하게 즐겁게 놀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작은 레즈님의 신청곡 페퍼톤스의 청춘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4월 2주차의 띵동은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장학금 지원 사업 크리스 킴 스칼라십 장학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제2회 장학 사업을 진행하게 된 크리스 킴 스칼라십은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님이 조성한 장학금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성정체성 때문에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기부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학사업 공고일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띵동의 상담 또는 이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성소수자라고 하며 5월 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와 24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 킴 스칼라십에 관심 있는 언니들 또는 주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이 장학금에 대해 소개해주고 싶은 언니들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 4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엘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할애의 2주차 방송 QQ881234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양장점. 운동하세요? 네, 저는 주로 퀴어 인권 운동이랑 환경 운동, 가끔 시위도 나가고. 네? 아니요, 무브먼트 말고 엑서사이즈요. 그럼 저희랑 같이 운동하실래요? 네, 저도 갈래요. 너무 좋아요. 언니의 근육.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희 4월에 언니의 근육 돌아왔습니다. 저희 지난달에도 이제 근육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 모셔봤었는데요. 이제 사실 오늘 녹음하는 날로는 조금 춥긴 하지만 아마 방송 들으실 땐 좀 따뜻해졌을 거예요. 따뜻해진 봄에 어울리는 운동입니다. 등산을 하고 계시는 하랑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랑님. 하랑님은 그러면은 지금 등산을 하신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네, 등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운동이고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조금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하랑님은 등산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등산하면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따라서 가기도 하고, 네네. 네, 학교에서 가기도 하고, 네. 약간 자발적이지 않았던 등산을 제외했을 때, 네. 제가 등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네.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네. 2018년도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2018년도에 제가 명리학을 조금 배우면서, 네, 명리학 그 선생님께서 네. 그러니까 흙이 있는 땅을 밟는 것이 네. 오해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랑님에게는 흙을 좀 밟는 게 필요하다.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네. 이렇게 오행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으로 개운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제 사주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하는 그 개운법에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흙땅을 밟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개운법이 운이 좋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맞아요. 거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둘레길 걸어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걸어보다가 처음에 가볍게 둘레길로. 네, 맞아요. 그러다가
좋더라고요. 숲속을 걷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등산에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기는 좀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운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나의 운을 틔우기 위해서 등산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해보시니 좀 운이 좀 트이신 것 같나요? 우선 건강이 좀 좋아지니까 당연히 확실히. 뭐 네. 삶이 좀 즐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또 이렇게 권하면 좀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숲속에 걸으면 뭐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권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좀 이렇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뭐 등산을 권유할 때 등산을 하면서 흙을 밟는 것이 운이 좋아지는 개운법에 따르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특히나 저희 나라 이제 문화상, 문화적 특징상 뭐 사이비로 네, 이렇게 맞아요. 오해받을 수 있지만 네, 전 인문학으로 배웠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네. 그런데 이제 사이비가 아니라 인문학으로 시작하신 하랑님께서 딱히 뭐 개운과 상관없이 운과 상관없이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걸 맞아요, 깨닫고 맞아요. 네. 주변에 이제 알려드렸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등산을 처음에는 이제 혼자 시작하신 거죠? 뭐 처음에는 네, 맞아요. 혼자 뭐 걷다가 가볍게 걷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하고 걷다가 이제 모임으로 만드는 거죠. 혼자 걸을 때랑 누군가와 같이 걸을 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혼자 걸으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속도도 남과 맞추지 않아도 되고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되고 이런 좀 자유로움이 있고 같이 가면 뭐 좋은 거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함께 하다가 모임을 만들게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함께 등산을 하고 있는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레즈비언 상담소라는 이쪽 인권 단체인데 여기 이제 그 정회원 분들 대상으로 한 소모임이에요. 소모임이고, 그러니까 정회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번개식으로 약간 저희는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인원이 계속 고정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산을 간다, 이런 산을 간다라고 이제 번개를 치면은 그냥 그때 시간 맞는 분들, 오고 싶은 분들이 신청해서 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2020년 11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와, 2020년부터만 벌써 5년 차네요. 네, 맞아요. 와, 진짜 오래된 모임이고 정말 건강한 모임인 것 같은데 맞아요. 뭐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는 아마 저희 방송 계속 들으셨던 언니분들께서는 익숙한 단체이실 거예요. 이제 저희 방송에 종종 한 번씩 나와주시기도 하셨고 근데 이 레즈비언 상담소에서 소모임으로 하랑님이 그러면 처음으로 제안을 하신 거죠? 소모임을 하고 싶다고? 네, 맞아요. 등산 또 다른 세상이라고 이제 그 끼리끼리였을 때 레즈비언 상담소가 그 발행된 잡지에 이제 피곤한 레즈비언은 천하를 얻을 수 없다. 뭐 이거 아시죠? 네네. 그 명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딱 제가 보고 그래, 이 언니들에게 좀 피로를 덜어주는 뭔가의 소모임을 하자. 네, 그래서 이거 하자, 산 타자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안해서. 뭐 등산이면은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번개에서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되신 분들은 되게 든든하실 것 같아요. 사실 등산이라고 하는 게 나 등산 해볼까라고 하다가도 왠지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저도 어릴 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모님 따라 등산도 해보고 해서 산이 뭐 되게 어색하거나 낯설거나 하진 않는데 등산을 그래서 하면은 한데 막상 딱 간다는 게 그럼 또 무슨 산을 가야 되지? 그리고 갈 때 그 산도 이제 어느 길로 갈지 또 찾아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개를 쳐서 무슨 산 갈 건데 갈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간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따라가면 돼 라는 마음이면은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등산이 한때 그 코로나 시절에 좀 유행을 막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실내에서 운동하기 힘드니까 뭐 제 친구 중에서도 등산하는 분이 등산을 그냥 꾸준히 하다가 코로나 시절에도 등산을 어김없이 했는데
갑자기 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맞아요. 그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렇게 모임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모임은 이름이 따로 있을까요? 산타올라입니다. 아, 산타올라. 아, 네. 네네네. 산타올라 이름은 누가 장명을 하셨나요? 그 이제 산타비언과 네네. 산타올라가 이제 막강 후보로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산타비언, 산타올라. 네. 오, 네네. 근데 이제 이 산타비언은 뭔가 바이섹슈얼을 좀 배제하는 느낌이 있어서 아, 네네. 네, 그래서 산타올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타비언은 왠지 크리스마스 느낌이 맞아요. 너무 그 느낌도 나고. 네, 크리스마스 이벤트 레즈비언 같은 느낌으로. 네, 하지만 산타올라라는 게 되게 잘 지은 이름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모임이 뭐 주로 얼마에 한 번 정도씩 만나시나요? 한 달에 한 달 전에 뭐 공지를 하신다고는 했는데. 네, 이게 초반에는 그 거의 매달 했고요. 네네.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 분기별에 한 번씩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네. 뭐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많이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게 하면은 분기별로 한 번. 그리고 사실 뭐 날씨나 뭐 이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한여름이랑 한겨울엔 조금 덜 모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봄이랑 가을에 주로 제일 많이 산을 타실 것 같은데 모임이 제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루어진 적은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 일주일 만에도 또 모임하고 그러나요? 아, 그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때 한참 또 저희가 활성화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을 때는 네. 좀 고정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끼리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같이 좀 타자 해서 뭐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모임의 소모임으로. 맞아요. 그리고 뭐 같이 여행도 다니고 산 타는 여행. 네. 진짜 같은 나 산 타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 막 캠핑 같은 것도 유행하듯이 그냥 산 타는 거 같이 타다 보니까 나도 좋은데 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여행팟도 좀 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 뭐 여행 가면 또 이제 여행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펜션 가서 뭐 술 마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고기 구워 먹고 즐겁게. 네. 저희는 이제 멋있는 둘레길이 있는 그런 곳 뭐 금오도라고 여수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그 비렁길이라는 둘레길이 있거든요. 비렁길이요? 비렁길. 예. 뭐 그런 걸 이제 중심으로 모이는 여행이 됐죠. 결국엔 둘레길이나 산 타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뭐 제주도도 갔으니까. 네네. 그렇게 갔을 때 뭔가 제일 좋았던 산이나 아니면 좋았던 어떤 루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은 뭐 이건 좀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그때 이제 금오도에 간 그 비렁길은 그 해변을 보면서 옆에 끼면서 이렇게 돌아서 섬이니까 네, 멋있어요. 그런 것도 좋고. 거기는 얼마 정도 시간을 잡고 갔나요? 거기도 뭐 1코스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는 그냥 좀 제일 예쁜 코스만 가서 2박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2박 3일 동안 이렇게 길 걷다가 또 이제 숙소에서 자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숙소는 많지 않아서 그 하나를 정해서 그 근처에 그 둘레길을 도는 식으로 했었어요. 한번 돌고 쉬고 다음 날 또 돌고 이런 식으로. 와, 정말 이제 둘레길을 같이 가기 위한 여행이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멋있는 모임인 것 같아요. 보통 여행 간다 그러면 매일 먹고 그냥 잠깐 어디 뭐 그나마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걸 타고 가서 잠깐 놀고 또 와서 먹고 이런 건데 계속해서 이제 걷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게 되게 저의 기준에서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배 타고 또 들어가야 되고 해서 너무 이제 그 접근성이 좀 좋지 않아서 만약에 뭐 다른 것도 한두 개 정도만 더 추천해 드린다면 여기도 조금 멀긴 하지만 오대산도 되게 좋아요. 오대산에 이제 진부역에 내려서 그 월정사 있는데 가셔서 거기서 시작하는 둘레길 코스가 선제길이라고 있는데 그게 뜻이 아마 뭐 걸으면서 번뇌를 없애준다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제 그
스님들도 많이 거기를 걸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길이 정말 좋아서 네. 번뇌를 잊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힐링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네. 네, 그리고 걸으면서 계속 뭔가 변화되는 풍경들이 나와서 네. 좀 지루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도 좀 추천드리고. 네네. 또 이제 서울에도 좀 많잖아요. 그쵸, 서울에도 그쵸.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쪽은 인왕산 쪽인데 그 둘레길은 아니지만 백사실 계곡이라고 계곡이요. 네, 부암동 쪽에 있어요. 네네네. 네, 거기가 약간 좀 분위기가 신비롭다고 해야 되나? 네, 서울의 안에 그냥 도시 안에 있는 네. 계곡. 아무튼 그 장소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백사실 계곡이요. 네, 그래서 거기 약간 데이트 코스로 추천합니다. 꼭 등산 같은 느낌 아니고, 네, 그런데 산속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간단히만 걸으면은 계곡이 나오고 맞아요. 예쁜 풍경이 나온다. 네, 맞아요. 데이트도 거기서 좀 해보셨나요? 이제 가야죠. 네. 요번 뭐 봄 여름에 이제 또 네. 이제 데이트를 하신다는 하랑님을 언니들도 가시면은 언젠가 마주치거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스칠 수도 있겠다. 네, 뭐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뭐 풍경 보는 거 말고도 뭐 다른 사실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가서 내가 느껴야 아는 건데 뭔가 등산을 안 해본 분들에게 뭔가 꼬실 만한 등산 좀 해볼래? 친구분들도 좀 이렇게 꼬셔서 같이 등산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멘트가 가장 잘 먹히던가요? 뭐 맛있는 뭐 그 주변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먹자고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네네. 너무 흥미를 안 보이면. 네네. 네. 그리고 이게 또 정 안 갈 만한 애들한테는 제가 또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 않게 해서 이제 제가 제일 안 쓰는 방법이긴 한데 네네. 이제 내려와서 이제 파전하고 이제 막걸리 마시자. 뭐 이게 사실 산에 갔다 오고 나면 뭐든 맛있잖아요, 사실. 네, 그쵸.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꼬셨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여기 진짜 맛있어요 해서 한번 꼬셨는데 사실 어딜 데려가도 산 갔다 오면 다 맛있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다녀오면서 여러 이제 유명하잖아요. 등산 후 파전의 막걸리 이런 거는 여러 파전들을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요. 안 드셨나요? 네, 제가 술을 안 마셔서. 네네. 별로 취향은 아니시고. 네. 그렇지만 뭐 어쨌든 거기 갈 때 그 장소 주변에 항상 맛집은 제가 잘 찾아서 네, 데려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오늘도 그 산타올라 모임 있어가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희동 쪽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그 연희동 또 중국집이 유명하고 하니까 거기서 또 유명한 곳으로 가서 같이 좀 맛있게 먹고 네, 헤어졌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 녹음 오시기 전에 이제 안산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춥지만 좀 화창하긴 했죠. 제가 산을 타면서 눈을 맞고 개나리 꽃을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눈이 왔나요? 네. 그래요? 눈도 오면서 개나리를 보면서 이제 곧 이제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기후위기 절실히 느끼며 더 빨리 많은 산을 타야겠다라는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뭐 좀 사실 멋있긴 했고요. 그 막 눈발 날리는데 뭐 진달래인지 뭐 개나리는 알겠고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모르겠는 그리고 붉고 노란 꽃들도 여기저기에 있고.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기후에는 좀 걱정되긴 하지만 하얀 눈 속에 있는 그 노란 꽃들과 붉은 꽃들이 있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좀 특이한 처음 겪는 경험이었던 것 같긴 해요. 산을 타면서. 이제 또 초봄이긴 하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또 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코너 이름이 또 언니의 근육이다 보니까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죠. 근육 중에서 등산을 하면서 좀 더 잘 발달하는 것 같은 근육이 있을까요? 한 5년 정도 하셨다면 느껴지는. 글쎄요, 이게 종아리랑 허벅지, 그냥 하체 쪽이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엉덩이 뭐 이렇게 약간 진짜 많이 움직이는 부분. 팔은 뭐 거의
잘 모르겠고요. 아, 네네. 네, 확실히 그 부분은 좀 근육이 네, 강화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 하체 근육이 정말 큰 근육이 많아서 그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하잖아요. 네, 하체 근육 맞아요. 운동이. 그러면 등산을 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풍경 보면서 나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연의 네. 변화를 사실 좀 일하면서 좀 덜 접하게 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도시 속에서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작은 변화들을 아주 잘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냥 풍경을 보면서 멋있다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연두빛 새싹이 나는 산에서 나는 때 네. 그 연두빛 새싹 아주 잠깐 있거든요. 아, 네. 그냥 그런 것들은 잘 몰랐을 수 있는데 그쵸. 그런 자연의 그런 변화나 흐름을 같이 저희도 어쨌든 자연의 일부니까 그죠? 그때 같이 함께 이렇게 느끼는데 힐링이 되게 잘 생각보다 더 많이 돼요. 아무래도 뭐 물론 도시 속에도 녹지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뭐 싹이 나는 것 어떤 새순이 돋는 것 이런 걸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 자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과 우리 이 도시 속에 있는 자연을 보는 건 또 다른 기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등산을 위해서 혹시 뭐 따로 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거는 더 있을까요? 사실 따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상을 찍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거의 둘레길 파라서 아, 네네. 네. 오르는 것보다는 일단 걷는 게 더 좋은. 네네. 그냥 뭐 정상도 이제 돌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막 올라가서 찍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뭐 이게 등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뭔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건 없지만 네. 등산과 그냥 보통 다른 운동을 같이 그냥 평상시에도 하니까 네, 딱히 이렇게 등산을 위해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충분히 가는데 무리 없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럼 이 정도 들었으면 등산 나도 해볼까 하고 좀 관심 가지는 언니들이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언니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면은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산타 올라에 한번 네,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이드가 훌륭한 가이드가 계시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가까운 그 집 주변에 가까운 산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그죠? 많거든요. 네네. 거기를 그냥 조금씩 한번 걸어보는 것으로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뭐 장비를 사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단. 네. 그리고 그런 알레라는 또 어플이 있는데 알레요? 네네. 네. 혼자서 뭐 좀 멀리 산을 가고 싶은데 뭐 차가 없거나 이렇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에 한번 가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알레라는 어플을 이용하면 그냥 버스 타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네, 그런 뭐 어플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단체로 이렇게 맞아요. 데려다 주는. 네, 그리고 데리고 오고. 네. 셔틀 서비스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코스도 대충 이렇게 알려주고요. 가이드는 없지만. 네네. 네,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 네. 처음에 혼자 하는 게 좀 힘드시다면은 그냥 모임에 참여하시는 게 사실 제일 편하긴 하실 거예요. 네, 몸만 가면 되니까 우선은.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고수분들이 등산 선배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곳에 가는 게 확실히 편하기는 하겠죠. 그러면 뭐 등산을 갈 때 아까 뭐 바로 뭐 장비 같은 걸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는 했는데 그럼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 있을까요? 등산에는? 등산한 것 같아요. 등산화요? 네, 등산화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운동화로는 좀 힘들까요? 일반 운동화로 되는 곳도 있는데 네네. 네, 처음에 걸으실 때는 뭐 운동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정말 데크길만 걷는 게 아니라면 좀 미끄러질 수 있고 발목이 좀 다칠 수도 있어서 네네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우선 등산화는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등산화 사면 좀 아까워서 조금 더 가게 되는 것도 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선은 등산하는 정도는 기본으로 옷은 뭐 그냥 편하게 네.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네. 저는
네, 등산 하나 정도는 추천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이제 등산을 따라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항상 들었던 게 등산 갈 때는 이제 뭐 어떤 나무 같은 데 쓸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완전 반팔보다는 꼭 긴팔을 겉옷으로라도 챙겨가라. 긴 바지나 이런 거라도. 네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사는 그런 건 좀 괜찮은가요? 아, 네. 선마다 좀 다르긴 해요. 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흙으로 댕김만 걷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네네. 많이 긁히긴 해서 네. 저도 반바지 입고 가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제가 기본적인 거를 생각 못했네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 것 아무것도 같아요. 모르면 네. 반팔은 또 사실 괜찮아요. 근데 네. 이제 보통 바람막이 같은 거 정도는 하나쯤 들고 가거든요. 네네. 여름에도. 네네. 왜냐하면 땀이 이제 좀 올라가서 식어버리면 네. 오히려 좀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여름에도 또 이제 고지가 되면 온도가 또 낮아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바람막이 긴팔 정도는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타보시면 알아요. 아, 이 옷은 불편하다. 뭐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거든요. 네네네. 왜 이런 옷을 안 입고 등산복을 입는지 알겠다. 뭐 이런 좀 그때마다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너무 다 완벽하게 이제 구비를 해서 네.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혼자 가거나 이렇게 초보인 사람들끼리 가면은 사실 어차피 너무 높은 데까지는 힘들 거니까 네, 맞아요. 그냥 낮은데 조금씩 가보면서 감을 좀 익히고 내 스타일을 찾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릎이 이제 원래는 안 아팠는데 네. 등산을 하시면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경사가 심한데 내려올 때 많이 다치시니까 자기가 좀만 해보면 뭐 어디에 좀 무리가 간다는 거를 좀 알게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산을 좀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난이도가 막 요즘에는 막 이 북한산 둘레길도 뭐 난이도 3, 난이도 2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있는데 그 난이도는 내 난이도는 아니에요. 해봐야 알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난이도 1, 2, 3이라고 한들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1이 나한테 얼마나 힘들지 아니면 나한테는 3도 안 힘들지 그거는 정말 그 난이도 쓴 사람들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좀 가볍게 좀 시작해 보시면서 자기 그 몸 상태나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이걸 네. 좀 감을 좀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등산을 좀 갈까 말까 내가 등산을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게 뭐 물론 가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아직 고민하고 계실 언니들을 위해서 어떤 언니들이 등산에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은지 하랑님의 견해는 어떨까요? 저는 모임을 아무래도 하고 있다 보니 혼자서 산을 가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계속 한번 산을 가보고 싶다, 등산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우선은 제일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곧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 시작하면 좋으면 사실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게 고민되는 것 뿐이고 그냥 등산에 대해서 뭔가 욕망이 좀 있다거나 궁금함이 있으면은 잘 맞을 수 있겠다. 네. 우선 시작하시면 아마 좀 재미를 많이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뭔가 헬스나 이렇게 어떤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좀 답답하다거나 이렇게 땀 냄새 나는 거 싫다거나 그런 분들은 자연을 좀 좋아하면 우선 등산하시면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자연을 좋아한다.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뭔가 갑갑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등산에 좀 잘 맞을 것 같고요. 뭔가 약간 고통을 느끼고 난 후에 그 쾌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등산에 잘 맞는다. 이건 뭐 인간의 공통된 거지만 그건 모든 그리고 운동을 다 잘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등산은 또 그 이후에 내려와서 또 항상 뭔가 맛있는 걸 먹는 그게 엄청나게 맛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진짜 고진감래군요. 네. 그래서 좀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눈 많이 내린 산을 한 번쯤 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도 겨울에 한번 시작하시면 그다음부터도 계속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눈 내린 산은 멀리서는 많이 볼 수 있어도 가까이서는 보려면 정말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등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덕유산은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바로 앞에서 그 겨울 왕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에 또 한번 이렇게 매력을 느끼시면 또 갈까? 이렇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케이블카로 그냥 지나가면서 봤던 저기를 내 다리로 한번 걸어볼까라는 아주 짧게 걸어요. 네, 한 20분 정도. 네. 그럼 처음에 정말로 느껴보고만 싶으면은 덕유산 케이블카를 이용해보는 것도 네, 아주 많아요. 접근성이 생각보다 산이 너무 잘 해놨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산이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등산을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혼자는 좀 힘들겠다. 그런 분들은 일단 뭐 하는 모임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등산 모임에 그 모임 중에서 이제 산타올라, 하랑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산타올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좀 안내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레즈비언 상담소에 회원이 되셔야 됩니다. 네. 네, 한 달에 뭐 어느 정도 아주 적은 금액을 내면은 네. 저희 모임, 소모임, 저희 등산 말고도 사실 뭐 풋살도 있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선은 정회원 가입을 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분기별로 열리는 거가 난 못마땅하다,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그건 또 이제 건의를 하시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럼 뭐 방법은 레즈비언 상담소 정회원이 되기만 하면 된다. 네, 그러면 맞아요. 뭐 산타올라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소모임도 많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자세한 뭐 레즈비언 상담소 가입 방법이 궁금하신데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레주파 뭐 SNS 계정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안내해드리고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등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소개를 해주시고 많은 유혹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하랑님을 위한 밸런스 게임을 또 조금 간단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5년차 등산러 하랑님께 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밸런스 게임이라서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등산을 하겠다. 뭐 왠지 제 느낌에는 너무 당연한 대답일 것 같지만 1번 예, 2번 아니요. 네, 이해입니다. 네, 왠지 하랑님은 다시 태어나면 조금 더 일찍 등산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정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꾸준히 등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한 25부터. 왜 그 전은 안 하고? 그 전은 뭐 좀 놀아야 되지 않을까. 실내에서. 네. 조금 이제 안온하게 안전하게 좀 있다가 평온한 삶을 살다가 이제 또 자연과 함께 또 평온한 삶을 누리러 25쯤부터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다음 질문이 매주 근처 낮은 산 등반하기. 매주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씩만 큰 산 정복하기. 네, 저는 매주 근처 낮은 산 등반하기요. 네, 아까도 뭐 그냥 큰 산보다 이제 둘레길 가는 걸 더 좋다고 하셔서 아마 이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냥 자주 등산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신 거죠? 네, 자주 좀 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운동적인 부분도 사실 막 이렇게 1년에 한 번 가는 것보다는 자주 조금 낮은 산이라도 가는 게 훨씬 건강적으로도 물론 좋고 자연과 이렇게 자주 접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네. 그죠. 그러면 혹시 뭐 여러 둘레길이나 뭐 여러 산들을 가보셨겠지만 얘기 나온 김에 뭔가 아직은 못 가봤지만 그래도 언젠가 가보고 싶은 뭐 둘레길이나 코스나 산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가볼까 했었는데 못 갔는데 네네. 태백산에 겨울에 태백산 가보는 거는 해보고 싶어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설산은 그 자작나무 숲이랑 덕유산밖에 못 가봤거든요. 겨울산은요. 근데 겨울산 그러면은 겨울산과 그 가을에 단풍이 가득한 산 둘 중에는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저는 취향으로는 겨울산이 더 좋은 것 같고요. 더 예뻐요. 더 예쁜 것 같고 단풍을 보러 갈 때마다 사람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약간 네네네. 그게 아름다움이 좀 많이 안 다가왔던 것 같아요. 차라리 사람이 없으면은 좀 많이 비교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데 맞아요. 어쩌면 설산도 사람이 적어서 좋아하시는 걸 수도 있지 그런가요? 않을까? 사람이 별로. 네, 그런 건가? 네,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무더운 날씨에 등산하기, 그리고 엄청 추운 날씨에 등산하기. 저는 무더운 날씨에 등산하기를 하겠습니다. 설산이 좋지만 무더운 날씨에 등산하는 게 낫다. 네, 설산에 가보니 네. 정말 그 발가락이 정말 없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이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네, 둘 중에 굳이 고르라면 더운 게 낫겠다. 네. 차라리 더우면은 뭐 그냥 땀 흘리고 물 마시고 하면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다 하랑님의 취향이고요. 각자의 취향이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하랑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하랑님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여쭤봅니다. 무더운 여름에 물도 없이 썸녀와 단둘이 등산하기, 그리고 좋은 날씨에 맛있는 간식도 충분하고 그런데 너무 안 좋게, 너무 더럽게, 다시는 보기 싫게 헤어진 전애인이랑 단둘이 등산하기. 네, 제가 질문을 만들었지만 이게 당연히 전제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만든 다음에 이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후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했던 거거든요. 네, 저는 하랑님 질문을 이제 하랑님께 이 질문을 전달받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간다면 진짜 너무 더운 날씨고 너무너무 힘든데 물도 없이, 근데 물 없는 게 전 너무 컸거든요. 네, 물도 없고 근데 썸녀랑 단둘이 등산한다? 그래서 저도 후자인 게요. 그러면 너무 짜증이 나서 썸녀랑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려올 정도, 때쯤에. 그러니까 이 정도 고난에도 이 사람과 잘 되지 않으면 결국 될 사랑이 아니다. 네. 너무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서로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 단시간에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 되게 큰 고통과 어떻게든지 큰 결과가 따르는 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차라리 저는 후자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날씨고 맛있는 간식도 많은데 뭐 진짜 저도 너무 더럽게 헤어진 전애인을 상상을 했을 때도 어차피 등산 가면 옆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정말 필요할 때 뭐 서로 짐 나눌 거, 뭐 간식 전달할 건 전달하고, 그거는 사실 저는 지나가다가 힘든 사람 보이면은 간식 줄 것 같아요. 물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저한테는 그게 더 취향이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들었던 후자의 이유 중에 좀 웃겼던 게 걔보다 내가 빠르니 절대 옆에 갈 수 없다는 대답이 있긴 했거든요. 어차피 그럼 난 좋은 날씨 느끼고 좋은 간식 들고 다니면서 먼저 갈 거다. 그런 거군요. 걔는 날 못 따라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서 듣고 계신 언니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제 등산에 대한 상상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왠지 이런 등산은 또 재밌겠다, 저런 등산이 더 재밌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 왠지 좀 더 친근감이 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이 코너 자체가 그냥 어떤 운동이든지 언니들이 좀 잘 맞는 운동, 좀 해보고 싶은 운동, 이런 운동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라고 소개해드리는 건데 오늘 등산에 대해서도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언니들도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면은 또 알고 있는 정보나 뭐 전달해드릴 수 있는 어떤 루트 같은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등산에 관심 있는 언니들 제일 쉬운 방법은 현재로서는 물론 다른 등산 모임도 많지만 혹시나 좀 불안하다.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세요. 상담소면은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의 소모임이다. 전혀 불안하지 않게 사실 번개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가는 건데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 걱정. 사실 그냥 일반 번개 가더라도 그런 걱정은 하고 가잖아요. 근데 몇 시간 동안 등산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든다면 상담소의 소모임인 산타올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정회원이 되셔야 되니까 뭐 상담소에 소액이라도 후원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모로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랑님 오늘 이렇게 산까지 한번
타고 오셔가지고 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출연 소감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네, 뭐 약간 얘기하다 보면서 제가 뭐 등산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네. 네, 그냥 등산을 가볍게 즐기는 사람으로서 네. 얘기를 드려서 언니들도 좀 더 전문적인 걸 원하셨다면 뭐 좀 대답이 불충분한 부분이 많았겠지만 네. 그래도 그냥 가볍게 한번 시작해볼까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도움이 됐을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산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는 산에 가는 게 뭐 평생에 한 번에 뭐 산을 타보는 게 네. 어떤 버킷리스트에 들 정도로 그런 접근이 어려운 나라에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네. 평지만 많거나 네. 산은 너무 멀리 있거나 하는 곳들도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옆에 있는 산들의 안으로 한번 갈 수 있는 그 재미를 한번 진짜 느껴보시기를 네, 바라는 마음으로 네, 참여했고요. 아, 네, 네네. 하래님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 꼭 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하랑님께서 소개해주신 등산의 언니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마 전문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셔서 이미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 이런 모임도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나와 함께 조금 더 전문적인 산에 가보지 않을래요 하고 산타올라에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도 들어서 관심 있는 언니가 계시다면 꼭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등산이 저도 요즘은 잘 못 가고 있지만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좋은 사람들이랑 가면 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날씨도 슬슬 좋아지는데 한번 꼭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랑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언니의 근육 들어주신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랑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오늘 방송도 즐거우셨나요? 봄이 찾아온 만큼 언니들이 봄의 공기를 만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등산도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주변에 낮은 언덕이라도 슬그머니 올라가셔서 그간 소갈이 했던 모든 것들을 풀어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요. 따뜻한 봄날의 등산 다시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난달 3주차부터 레주파의 엘량장점은 매주 수요일 밤 10시 방송으로 편성이 변경됐던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듣기를 이용하시는 언니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수요일 밤 10시에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